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일본에서 삶을 일구어 온 일본인 할머니가 돌연 일본을 버린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야코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과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구치 아야코라고 합니다. 올해 68세고요. 도쿄 근교에서 35년간 미용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작년에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야기는 사실 아주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하면서 며느리와 자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집안일 하는 방식이 다르다거나.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서 아들까지 저한테 소홀해졌습니다. 미용실 일로 바쁠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일에 집중하니까 외로움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며느리와 마주칠 일도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손자들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텔레비전만 보게 됐어요. 처음엔 일본 드라마를 봤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였어요. 처음엔 자막 읽기가 힘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특히 가족끼리 갈등이 있어도 결국엔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한 편 보고 나니까 또 다른 드라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이태원 클라스까지. 하루에 몇 편씩 정주행했어요. 드라마 속 배경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제주도 바다. 화면으로만 봐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또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손자 도시락을 싸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35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또 드라마를 봤어요. 그런데 화면 속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서로 챙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곳에 가보면 어떨까? 드라마 촬영지를 직접 보면 기분이 나아질까? 다음 날 바로 여행사에 가서 한국 여행을 알아봤습니다. 혼자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위험하다고 나이 들어서 뭘 그런 걸 하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혼자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공항에서도 헤맸습니다. 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택시 타는 것까지 모든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분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일본어는 못하시지만 몸짓으로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호텔 이름을 보여드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짐까지 들어주셨어요. 택시 안에서 그분이 간단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 처음이냐고 여행 잘 다녀가라고.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택시기사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 본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분도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얘기하니까 일본어 할 줄 아는 직원을 불러주시고 근처 맛집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업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드디어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도깨비에서 본 그 장소예요. 실제로 보니까 화면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졌나 봐요. 그때 옆에서 꽃을 팔고 계시던 할머니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한국말로 뭔가 물어보시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근처 벤치에 앉히시고는 본인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김밥이었어요. 본인이 점심으로 드시려고 가져온 김밥을 반으로 나눠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고 드시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 본 외국인한테 본인 도시락을 나눠주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분이 김밥을 주시면서 손짓 발짓으로 천천히 내려가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작은 종이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일본어로 몸 조심하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손녀가 일본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미리 써달라고 부탁해서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처음 본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준비까지 해두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혼자 한 식당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니까 들어가기가 어색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혼자 식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외국에서 혼자 들어가려니까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한참 망설이고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를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테이블에 앉히시고는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는데 제가 한글을 못 읽으니까 직접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된장찌개하고 불고기를 시켜주셨는데 반찬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먹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간단한 일본어를 하실 줄 아셨어요. 어디서 왔냐고, 가족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왔다고 하니까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에서는 며느리가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었거든요. 서로 눈치만 보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후다닥 먹고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처음 본 아주머니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밥값을 내려고 하는데 너무 적게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외국에서 온 손님한테는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들한테 안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별일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남산 잘 다녀오셨냐고, 내일은 어디 가실 거냐고 물어보시면서 가족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인사동에 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골목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걸어가시던 분이 일본어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일본 여성이셨어요. 그분이 미나코 씨였습니다. 20년 전에 한국 남자분과 결혼해서 이곳에 정착하신 분이더라고요.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같은 일본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미나코 씨가 근처 찻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따뜻하게 대해줘서 점점 적응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곳이 고향 같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미나코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나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엄마 없을 때가 집안이 평화롭다고 했다면서 좀 더 여행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다음날 미나코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며느리가 전화를 대신 받은 적이 있냐고요. 생각해보니 그 전날 밤에 전화했을 때 며느리가 먼저 받았거든요. 그때 아들이 자고 있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걸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미나코 씨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미나코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마 며느리가 아들한테 뭔가 다른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면 중간에서 말을 바꿔서 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아들한테 전화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없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들은 제가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언제 돌아오냐고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중간에서 말을 바꿔서 전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면서 바로 며느리와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설령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며느리와의 갈등은 계속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나이든 저를 위한 자리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것도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본으로 돌아가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다음 날 미나코 씨와 함께 구청에 갔어요.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담당 공무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들, 절차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실도 소개해 주셨어요. 60대 이상 외국인을 위한 특별반이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 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어 교실에 등록하고 첫 수업에 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저처럼 일본에서 온 60대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셨어요. 가족 문제로 힘들어서 한국에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인 동년배 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일본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한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외로우면 같이 살자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말이 안 통해도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은 전해지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미나코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본인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35년간 미용사로 일했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원장님이 제 실력을 테스트해 보시더라고요. 일본 스타일로 커트하는 법, 파마하는 법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35년간 쌓은 실력이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손놀림을 보시더니 바로 합격이라고 하시면서 일본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다시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손님들이 오히려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일본 기술이 좋다고 머리가 정말 예쁘게 나온다고 칭찬해 주시면서요. 특히 제 또래 단골 고객분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자녀 문제, 며느리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 고객분이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드렸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겪어봤다고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요. 그분이 정말 위로가 됐다고 하시면서 용기를 내서 본인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위로받으려고 온 곳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걸요.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일본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른 건물만 보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매일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시원해져요. 동네 미용실에서 주 3일 정도 일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고객분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거든요. 명절 때는 음식을 싸서 가져다 주시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특히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드라마도 보고 여행도 다녀와요. 나이 들어서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한국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고 이곳 사람들이 제 가족이 됐거든요.
아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외국에서 혼자 살려고 하냐고, 가족이 그리워지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가족은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고,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동네 사람들한테 소개해줬어요. 미용실 원장님, 한국어 교실 친구들, 옆집 아주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어머니를 정말 잘 돌봐드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해했나 봐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를요. 떠날 때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68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류 드라마 때문에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챙겨주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저처럼 68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어제는 미용실 단골 고객이신 박 아주머니가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68번째 생일인데 이렇게 성대하게 축하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생일이 와도 혼자 케이크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야코 씨가 우리한테 온 게 정말 큰 선물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가족처럼 지내자고요.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다나카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분도 저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한국에 오신 분인데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찬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 돌봄센터에서 일본어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이분 말씀이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일본에서는 은퇴하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젊은 미용사들이 일본 기술을 배우러 와요. 제가 가르쳐줄 게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뿌듯해요. 35년간 쌓은 기술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고 젊은 사람들한테 전수될 수 있다니 생각도 못했거든요. 특히 지난달에는 미용실에서 일본 스타일 헤어 이벤트를 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직접 시연도 하고 일본 미용 기술에 대해 설명도 해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날 한 젊은 미용사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일본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보람찬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동네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에 가면 상인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 길에서 만난 아이들도 일본 할머니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거든요. 처음엔 외국인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특별한 존재가 된 기분이에요.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국제2회 수업에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아이들한테 일본 문화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게 질문하고 관심 가져줘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일본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같이 연습하기도 하고 일본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할머니는 왜 한국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살고 싶어졌다고 대답했더니 모든 아이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편지를 주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할머니 덕분에 일본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나중에 커서 일본에 가보고 싶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계절마다 다른 재미가 있어요. 봄에는 벚꽃 축제에 가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온천도 다녀와요.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계절이 특별해요. 특히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집 앞눈까지 치워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혼자 두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요즘은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상 대화는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미용실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도 주고받아요. 언어가 늘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한국어 교실 선생님이 저보고 모범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6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젊은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성실하다고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 오게 만들어준 그 드라마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껴요. 그때는 화면 속 이야기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제 인생이 더 드라마틱해진 것 같아요. 가끔 일본에 있는 옛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다들 놀라면서 정말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하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사진을 보내드려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 다닌 사진, 생일 파티 사진들을요. 그러면 다들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몇몇 친구들은 본인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들이요. 그럴 때 제가 조언해 드려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요. 실제로 한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단순 관광이 아니라 한국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저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제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반짝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 바다를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돼요. 68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거든요. 한류 드라마를 따라온 여행이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나눠주고 싶고요. 68세에 찾은 제2의 인생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